자, 오늘 배울 테마는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 방정식 파트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특이하게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너희가 딱 만났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형이지만 절대값 개념과 가우스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풀이하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판단해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어떤지를 잠깐 보고 그것이 들어있는 방정식이 실제로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보시고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정의 및 기초성질. 절대값의 정의는요,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개념으로서 수직선이 있다면 0이라는 어떤 가상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거리는 방향이 없이 진짜 절대량,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므로 항상 절대값은 양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 약속 받아들이시면 A의 절대값은 A의 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2의 절대값은 뭐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뭐 0의 절대값은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런 것은 다시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다 양수화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요게 중요한 건데 절대값 기호 없애기라고 이제 어떤 성질 같은 것을 표현에 대한 성질 같은 것을 적어놨는데요. 뭐냐면은 A라는 문자의 절대값은 A가 양수면 그냥 양수 A라고 쓰면 되죠. 왜? 양수화 과정이니까 뭐 양수는 양수라고 하면 되죠. 근데 A가 음수면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므로 마이너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A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의 힘을 빌려서 양수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의 절대값은 수식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A가 양이면 A라고 하면 되고요. A가 음이면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이것을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완전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정식 풀이가 수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애들은 선생님 그냥 이거 부호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냥 A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잖아요.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 아무것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는데 문자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스스로 변할 수 있어서 양수로 바꿀 수가 있지만 A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의 힘을 빌려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공부를 얕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음수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A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A는 이 자체가 양수가 되므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거죠. 마이너스 A는 음수가 아니에요. A가 음이면 이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A의 절대값은 앞으로 이제 A라고 하지 마시고 A가 양일 땐 A, A가 음일 땐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헷갈리는 거 루트 A 제곱이 A가 양일 때는 A라고 하지만 A가 음일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 루트 A 제곱과 A의 절대값은 같은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니까 이건 알고 계시고 제곱근에서 이제 공부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에 충실합시다. 따라서 절대값 기호는 나왔을 때 그 변수의 범위 이게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양수화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양수화 과정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기호를 얘기할 겁니다. 가우스 기호. 자, 보세요. 가우스 기호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대가로에 대가로인데 이거 대가로에
어떤 실수 이렇게 이제 문자를 쓰면 이게 이제 가우스 A 이렇게 읽어요. 보편적인 정의니까 뭐 내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얘를 가우스 A라 하자 해놓고 이 정의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대괄호 안에 실수 A를 넣고 얘를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통. 이거는 딱 수학학계에서 딱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쯤은 가우스 A는 이렇게 하자라고 정할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물론 내가 A의 네모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에는 가우스 A하고 똑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수학학계에서 아직 정한 약속은 아니야. 꼭 이렇게 써라라는 정한 약속은 아닌데 이제 너무나 유명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말 나오면 아직까지는 옆에다가 요것에 대한 정의를 써줘야 돼요. 이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절대값은 우리는 정의를 굳이 안 써도 되죠. 왜? 이거는 수학학계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A의 절대값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뜻이야. 그건 아직 아닙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직까지는 이것은 그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보편적인 정의라고 했죠. 보편적인 정의. 대부분 우리나라 입시 수업 할 때 대괄호 A 그러면 무조건 대부분 다 무조건 좀 그렇고 대부분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호 약속은 이렇게 가우스 A를 대괄호 A라고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2의 가우스는 그 수 2를 넘지 않는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그 옆에 있는 1을 읽어줘야겠죠. 아니 넘지 않는 다시 넘지 않는 큰일 날 뻔했어.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를 읽어줘야 됩니다. 넘는다의 정의는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 크지 않은 그럼 같거나 작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2.5의 가우스 이거 또 봐요. 2.5를 넘지 않는 2.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럼 2.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이 왼쪽에 있는 2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마이너스 1.5의 가우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0, 마일, 마이, 마이너스 1.5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왼쪽을 또 읽어주면 돼요. 작거나 같은 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읽어주면 되겠죠. 이 가우스를 마이너스 1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5이므로 0.5 양의 소수를 버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내림 현상입니다. 마이너스 1.8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0.2라고 생각해서 이 양수 0.2 소수를 버려줍니다. 소수의 정의는 0 이상 1 미만의 양수의 소수의 정의니까 그 소수를 버려주면 이게 바로 가우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1.8은 양의 소수를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에서 0.8을 버려서 마이너스 1 이거 아닙니다. 양의 소수를 버려주는 거다. 자 가우스는 이렇게 이제 보통 약속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가우스가 최초에 사용했겠죠. 자 참고하세요. 자 어떤 실수가 자연수 이상 그 자연수보다 1 큰 자연수 미만에 있다면 뭐 1.8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 놈은 1에서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가우스는 뭐다? n이다. 즉 1을 가우스로 읽어라. 즉 수직선상의 왼쪽에 있는 정수를 읽어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n이 있고 n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a 같은 것은 무조건 얘를 읽어주면 그 놈이 가우스가 된다. 이러한 표현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그죠? 자, 가우스 기호 없애기. 아까 절대값 기호 없애기처럼 가우스 기호 없애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푼다라고 할 때는 가우스 기호 자체는 이미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화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변형시켜주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 있는 어떠한 a는 가우스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을 거고 0 이상 1 미만에 있던 어떠한 것은 0일 수밖에 없을 거고 1 이상 2 미만에 있는 어떠한 실수는 가우스 값이 1일 수밖에 없겠죠. 수직선상의 왼쪽을 읽어주는 거니까 이 왼쪽을 읽어주는 거니까 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렇게 읽어주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이 오른쪽 보세요. 이 오른쪽을 다 정수로 끊어줬죠. 그리고 여긴 같다가 없죠. 작다죠.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우스는 값이 하나씩 나옵니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다 이러면은 0의 가우스는 0이므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어떤 0.5 같은 것은 마이너스 0.5 같은 것은 마이너스 1이므로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정수로 끊어주는데 같다를 없애고 미만으로 잡으세요. 이게 가우스를 벗겨내는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오른쪽을 정수로 잡아주고 같다를 없애서 끊어주게 되면은 이 값들은 하나씩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걸 갖고 문제 푸는 겁니다. 완전 중요한 겁니다. 가우스를 벗겨낼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를 정수로 잡아주고 미만, 같다를 뺀 미만으로 분류하게 되면 값이 깔끔하게 나온다. 이걸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절대값도 딱 봤을 때 너희들은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얘가 A냐 마이너스 A냐 이렇게 바꿔서 풀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가우스도 미리 가우스 A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이런 식으로 그 정수를 미리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양수를 잡고 들어가듯이 이것도 정수를 잡고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해야지 가우스 자체가 들어있는 풀이는 없습니다. 다 벗겨내야 된다. 즉 절대값이든 가우스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먼저 그것을 벗겨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돼요. 그게 이 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교훈입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변수의 범위에 따른 내림 정수화 과정이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용어인데 그래 내림 정수화 과정이죠. 양수 0.5 같은 거 뭐 1.5에서 1 플러스 0.5니까 반올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소수를 버렸죠. 내렸죠. 따라서 1로 내려주는 거죠. 내림 정수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우스 기호는. 자, 요런 게 이제 정의와 기초 성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과 가우스에서 내용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무조건 절대값이든 가우스 기호든 어떠한 등식에서 방정식으로 접근하라고 할 때는 가우스 기호를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고 가우스 기호도 없애야 되려면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논리 분할하여 이러한 경우라면 저러한 경우라면 고로 또는 합집합 나중에 이거 답이 다 모순이 없으면 둘 다 답을 인정하는 그러한 논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만 푸는 게 아니고 논리를 너희가 잡아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죠. 따라서 선생님이 개념 딱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개념 딱 문제를 보시면서 유형화시키고 이렇게 풀리는 걸 눈으로 보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개념 딱 문제를 바로 이제 할 겁니다. 잠시 머리 식히시고요. 자, 개념 딱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x에 대한 절대값을 포함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절대값과 관련되어 있는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두 가지 풀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우리는 어떤 놈의 절대값이 만약에 뭐 상수 그래 얘처럼 2였다. 그러면 정의상 그 어떤 놈은요. 0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라는 좌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범위를 나눈다기보다는 정말 정의대로 만들어 푼 거죠. 보세요. x 빼기 1의 절대값이 2였다는 얘기는 이건 정의대로 x 빼기 1 자체가 2였을 수 있고 아니면 x 빼기 1 자체가 마이너스 2였을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x는 3이었을 거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방정식의 해는 3 또는 마일 두 가지가 다 되면 돼요. 3 넣어보세요. 등식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이 등식은 성립하죠.
이렇게 오른쪽이 상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대로 푸는 게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근데 얘를 원리대로 푼다면 다음과 같이 하셔야죠. 보세요. 얘를 0으로 하는 x값은 1일 때가 중요하죠. 1 빼기 1 하면 0이니까 이 x값은 1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1보다 작을 때의 x들과 그렇지 않을 때의 x들로 구분하면 모든 경우에 대한 x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즉 x가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x가 1보다 작으면 이 놈이 음수가 됩니다. 뭐 0 같은 거 넣어보세요. 음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음수가 되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양수화 과정.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려면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된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푸셔야 돼요. 넘기면 x는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마지막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답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답이 될 수 있죠. 왜? 이 범위 안에서 x들 갖고 노는 거니까 그 정답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답이 이 범위 안에 없으면 이 상태는 모순이므로 답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한 겁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이제 이 경우도 해봐야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봐야죠. 그래야 빈틈이 없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사해보면 얘가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그냥 절대값은 벗겨져서 x 빼기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넘기면 3입니다. 이 정답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또는이니까 얘하고 얘를 답으로 다 인정하시면 되겠죠. 또는은 퍼 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자, 2번도 보세요. 2번은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게 이 x도 변하고 요게 x도 같은 x 변수니까 얘는 고정된 2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졌다. 근데 얘는 요 범위에 따라서 얘도 범위가 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의대로는 한계가 있고 정말 정확한 개념대로 이렇게 범위를 벗겨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풀이법대로만 풀게요. 보세요. 완전 중요한 거야. 얘는 변수이고 아까 얘는 상수이므로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된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상수일 때는 이렇게 또 가능하다. 변수일 때는 이렇게는 하지 마라. 모순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는 정확한 개념대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벗겨내면서 풀어야 된다가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기준치입니다. 자, 그래서 x 빼기 1의 절대값 2x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서 푸는데 보통 이제 같다는 큰 쪽에 편입시켜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화 시켜줘야죠. 계속합니다. 그럼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빨리 해봤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죠? 1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얘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조사해 볼게요. 자, 그럼 그냥 나옵니다. 그럼 넘기면 x는 마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 없네요. 답으로 인정할 수 없죠. 한번 마일 넣어볼까요? 마일 넣어보면 마일의 절대값은 마이 이렇게 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가 되니까 다르죠.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x 빼기 1은 2x 또는 x 빼기 1은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게 걸러내지지 않고 답을 두 가지로 내서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중요한 겁니다. 상수일 때는 그냥 풀고 오른쪽이 변수일 때에는 범위를 나눠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이 3번은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죠?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뺄까 넣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 조금 주목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요 개념적인 1번과 2번만 알아도 되긴 하지만, 근데 요걸 빼면은, 너희가 범위를 나누는 기준을 한번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돼서 선생님 넣었습니다. 뭐냐? 보세요.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얘를 0으로 하는 x값 1과 얘를 0으로 하는 x값 2를 상상하세요.
그래서 1과 2를 찍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범위를 거의 공식처럼 기억합니다. 자, 요 범위 좀 이따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 좀 이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범위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의 영역을 잡고 색칠한 부분은 큰 쪽에 편입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x가 이 부분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 또는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나중에 또는이니까 합집합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논리를 세우는 이 첫 번째 단추를 너희가 잘 못 껴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요 3번 문제를 한번 내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1보다 작다면 얘 음수, 얘 음수입니다. 1보다 작은 어떤 수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양수화 시켜주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야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마x, 마2x니까 마3x가 되고 얘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는 3분의 2다. 자, 이 3분의 2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미트. 자, 그 다음에 1 이상 미만을 볼 때는 1 이상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1.5 같은 거 상상해 보세요. 얘가 양수가 되잖아. 그지? 얘는 이제 음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나올 때 그냥 나오고 쟤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 나오겠죠.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동료한 계산 마이너스 x가 되고 3, 0 이렇게 되네요. x는 0이다. 자, 이 범위 안에서 답은 0이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0은 없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1 이상 2 미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순이다. 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0 한번 넣어봐요. 이거 해 안 돼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나오고 0 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나오므로 더하면 3이 안 나오고 5가 나오죠. 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절대값 적용할 때 양수화 그냥 나오죠. 그냥 양수니까. 그럼 얘는 3x는 5 넘어 8, x는 3분의 8인데 3분의 8은 3분의 6보단 크죠. 2보단 큰 거니까 이거 답으로 인정할 수 있죠. 3분의 8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자, 또는이니까 결국 얘하고 얘 모두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1차 방정식,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방정식은 3분의 2 또는 3분의 8이다가 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3번 풀이는 내가 한번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는지 끝까지 보여준 건데, 핵심은 이것을 보고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달겨들어서 요거 이 범위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고, 이것을 가지고선 실제로 이제 풀어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과정을 아주 그냥 리얼하게 다 보여줬죠. 그러면 절대값이 각각 들어있는 이러한 1차 방정식이 나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 절대값은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5개나 구성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너희들 절대값의 기본 성질 중에 x 절대값의 제곱과 x제곱 같은 것은 알죠? 그죠?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가 나오고 어떤 수의 제곱도 양수가 나오니까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x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3x의 절대값 빼기 4는 0이라고 이렇게 한번 놓으세요. 따라서 이때 x의 절대값이 a라고 치환을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a제곱 플러스 3a 빼기 4는 0 되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단서 조항이 생기겠죠.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럼 일단 얘를 풉니다. 그래서 답을 냅니다. 여기다 낼게요. a는 마사 또는 a는 1. 자, 근데 아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아주 우리가 멋있게 잡아놨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답이 있다는 얘기죠. 즉 x의 절대값은 1이 돼야 되니까 이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어떤 수의 절대값이 1이면 이거는 정의 이상 그냥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빨리빨리 아까 선생님이 1번에서 풀었던 그 개념으로 하면 되죠. 요게 상수니까 어떤 수의 절대값이 1이라면
그 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 놈의 해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얘기지. 이런 2차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시키는 2차 방정식 파트는 다음과 같이 순발력 있게 x의 제곱을 x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놓고 치환을 통해서 답을 내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게 조금 문제죠. 자, 5번 같은 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거는 아까처럼 그 4번처럼 그 x제곱의 값을 x제곱을 x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변형을 해봤자 치환의 논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푼다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는 최초에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내는 개념적인 정의,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절대값을 벗겨내는 개념적인 정의.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놈을 영화하는 x값 3분의 2죠? 그놈보다 작다 또는, 자, 이렇게 나눠서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유형 어떻게 빨리 푸는 게 있을지언정 그런 것은 그때그때일 뿐이고, 정말 모든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정말 개념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값 무조건 벗겨내서 풀라고 했죠. 그럼 이걸 벗겨내는 기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벗겨내는 기준은 x가 3분의 2일 때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즉 3분의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요. 3분의 2보다 작다면 얘가 이제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 나옵니다. 자, 이제 실제 풀이는 쉬워요. 그럼 얘는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 사라지고 0 또는 3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3은 안 되고 0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0 됩니다. 좀 이따 0 집어넣어봐요. 너희들 이거 지금 성립합니다. 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양수화 과정. 넘어가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마사 또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자, 빨리빨리 했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1밖에 없죠. 마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또는 0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한번 넣어봐요. 안 됩니다. 3이나 이거 여기서 나온 마사 넣어봐요. 이 등식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얻어내셔야 된다. 이런 계산법을 모르면 여기서 어떤 걸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 대입해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내는 것도 차근히 그 범위 안에서 논리를 잡게 되면 없어지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걸 따로 조사한다는 것은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따로 이렇게 조사한다는 그 판단을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고 논리를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대로 풀면 되고요. 이것과 이제 관련이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다양한 응용 질문들도 항상 기본 원리인 절대값을 벗겨내서 범위에 따라서 푼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답으로 취하고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버린다. 이 원리만으로 다 풀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초적인 요거 5개를 바탕으로 절대값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보시면 너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2개를 소개해 놨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가볍게 보면 됩니다. 가우스 기호. 그놈이 6이었다. 얘는 그 속에 있는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6이었다. 이 말은요. x가 6 이상 7 미만의 수다. 이런 식으로 답이 범위로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어떠한 a가 가우스라는 놈, a의 가우스 그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자연수, 이거 정수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참 정수 이상, 자연수라고 이제 생각해봐. 자연수 이상 그 자연수보다 1 더한 놈 미만에 있는 n 이놈을 가우스 a다라고 하기로 했죠. 즉 이 가우스 x가 6이 되려면 이 x는 가장 작아서 6까지 되고
6.1, 6.2, 6.3, 6.5, 6.8 그런 거 다 되고 7은 안 된다. 7 내의 가우스는 7이니까. 그러니까 7 미만까지는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 가우스는 가우스 X가 어떤 상수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항상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뭐 K였다. K는 이제 정수였다면 그 X는 그 정수 이상 그것보다 1 더한 거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방정식의 답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범위가 나옵니다. 자, 2번 보세요. 가우스 X의 통째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해서 이 가우스 X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치환을 해놓고 그러면 이 N은 정수다 이제 이렇게 딱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방정식 풀이법대로 그냥 계속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신 이제 마지막에 식을 다시 환원시키면 가우스 X가 3이다 이 말을 보고선 우리는 답을 3 이상 4 미만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다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이걸 보고선 그 X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 있는 어떤 수다 이렇게 범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두 개가 다 답이에요. 또는이니까 합쳐주는 거죠. 합집합이죠. 그래서 X는 3 이상 4 미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또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 있는 어떤 것들 이렇게 범위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우스 X는 항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항상 정수로 끊어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개념딱 문제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어도 절대값 기호를 벗겨내야 되고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어도 가우스 기호를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풀이법을 실제로 한번 보여줬죠. 만약에 이러한 풀이법을 실제로 안 보면은 너희가 이제 당황합니다. 이제 개념은 알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이 없어요. 실제로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너희가 흉내를 내보시면은 어느 순간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파트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로 아마 나올 건데 이걸 바탕으로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2차 함수에서 또 만날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상.